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경제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코너죠.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도 김치형 기자, 김유리 리포터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네. 오늘도 첫 번째 이슈 먼저 전해주실까요? 네. 정부가 배달음식 품목인 치킨과 떡볶이 등의 배달앱별 배달 수수료를 비교해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외식 물가 오름세 주범 중에 하나로 꼽히는 배달비와 프랜차이즈별 외식 가격 등을 공개해서 가격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음식 배달해 드시는 분들 정말 과거보다 크게 증가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배달비도 덩달아서 많이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배달 라이더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었다라는 걸 인증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물론 강남 일부 그리고 날씨가 매우 궂은 날 배달비가 좀 많이 올라서 이렇게 번 것으로 나오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기가 힘들다, 벌기가 힘들다라는 게 중론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배달비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긴 한데요.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배달비하고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배달비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보통 이제 소비자들이 내는 건 보통 배달 팁이라고 하고요. 네. 네.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배달 대행업체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배달료라고 해서 이 배달 팁과 배달료를 더해서 배달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달비가 올랐다는 거는 배달 팁도 오르고 배달료도 올랐다. 이 두 개를 다 보셔야 되는데, 네. 그 가게에서 지불하는 이 배달료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상공인들, 특히 음식점 하시는 가게 주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네, 배달료도 올랐다, 배달료가 많이 올랐다. 네. 네,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배달 팁이 비싸졌어요. 네네, 그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먼 거리, 조금만 더 먼 거리, 예, 제가 상암동에 거주하는 상암동 이외에 조금만 먼 거리만 가도 벌써 배달 팁이 5-6천 원까지 내야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배달을 시켜 먹을 때가 있는데 시킬 때마다 이거 배달 그냥 가까운 데면 내가 갔다 올까? 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배달료가 오르게 되면 네. 가게 주인분들이 배달 팁하고 연동시켜서 배달 팁도 조금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 자기가 모든 걸 다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 음식 가격에 이걸 전가를 조금 시키죠. 네. 그러니까 가격을 살짝 높이는 이런 네. 부분인데, 가격으로 이거를 전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 네. 또 배달 팁이 많이 올라가면 이건 또 업체들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 부담을 다 떠안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가게 주인분들은 이 배달료 오른 게 네. 엄청나게 힘들다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계시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예. 야, 음식 하나 시켜 먹는데 배달료를 5,000원, 6,000원 이렇게 내는 거는 차라리 내가 가지러 가는 게 낫지 않아? 그래서 그러니까요. 공동으로 아파트에서 같이 치킨을 배달시켜 먹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집에서 해 먹는 경우도 좀 많아지긴 했어요,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네, 불가피하니까 배달을 많이 시켜서 드시는 건데, 네. 만약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비 공개를 해줘서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라고 한다면 네. 당연히 소비자들 환영할 테고요. 지금 김치영 기자님 설명 듣다 보니까 외식업 하시는 사장님들도 당연히 환영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금 공개한다는 거죠? 일단 환영은 하긴 하는데 이게 과연 배달료를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냐, 배달비를 떨어뜨릴 것이냐에는 조금 물음표가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런가요? 네. 일단 정부가 소비자 그 단체 협회하고 같이 네.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 배달비를 조사해서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공개하겠다라고 이미 밝혔고, 일단 시범적으로 공개하는 것이거든요. 네. 일단 그 대상은 치킨과 떡볶이 2가지고요. 시범 조사를 통한 첫 공개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시켜 먹는 배달 음식을 택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향후에는 그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지역도 이번은 서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사부터는 경기도 일부 지역으로 추가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네. 배달 거리별 수수료 정보와 함께 최소 주문액 등 주문 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도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이번 공개를 시작으로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배달비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게 이제 소비자 협회고요. 정부는 협회 배달비 공개와 별개로
배달비 관련 실태 조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23일부터 다양한 음식들, 죽, 김밥, 햄버거, 돼지갈비, 삼겹살 한 12개 외식 품목의 프랜차이즈별 가격과 등량률을 더 외식이라는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에 매주 공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매주요? 네. 그러면 소비자협회도 매달 그리고 정부도 매주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공개를 하겠다는 건데 제일 궁금한 거 네. 이거 해서 효과가 있나 없나 이거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네. 여기에 들어가서 가격 비교를 하고요. 네. 제가 우리 동네에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으면 싼 곳으로 갈 수도 있는데 네. 과연 그런 소비자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부분하고 아하. 이미 배달앱을 통해서 가격은 다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예. 배달료도 볼 수 있고 배달 팁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모아서 좀 손쉽게 볼 수 있다는 것 외에 네. 특징적인 건 없어서 과연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다만 이제 정부의 입장은 이렇게 공개가 되면 서로 여기는 모르겠지라고 많이 올리거나 이런 것들은 좀 적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서로 좀 경쟁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19 여파로 음식 배달 많아지면서 외식업 하시는 분들, 배달로 영업하시는 식당들은 많이 수입이 높아지겠구나 이런 말들도 있으셨는데, 근데 지금 기자님 말씀처럼 배달비가 무척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면 아무리 많이 주문받고 많이 판매를 한다 해도 노동력만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수익은 많지 않은 이런 문제가 생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매식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거 배달 앱 안 쓸 수도 없고 예. 그렇다고 쓰자니 별로 벌이는 안 되고 이런 네.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십니다. 특히나 이 배달비와 관련돼서 아까 배달료, 그러니까 가게 사장님들이 배달 어플에 지불하는 네. 비용, 네. 그다음에 수수료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예. 수수료를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내긴 하는데 예. 그걸 다시 마케팅비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네. 일반 이 군소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건 수수료대로 다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배달 개인 어플 자영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배달 어플들 같은 경우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다 입점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일종의 특혜를 주는 건데 그것 때문에 도리어 그러면 이 반대로 수수료를 다시 마케팅비로 지원을 해주면 배달 팁도 할인해주고 음식값도 할인해주고 이런 이벤트를 벌일 수가 있어서 네. 상대적으로 너무 힘들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만 해도 쿠폰 같은 거 이렇게 막 나눠주면요. 그 프랜차이즈 업체 한 번 더 눌러보게 되거든요. 네네.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배달 업계가 업체 몇 개 안 되잖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다 아는 그 업체 몇 개만 있으니까 사실 서로 눈치 볼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개면 좀 눈치를 보겠지만 그러니까 업체끼리 서로 그냥 담합을 이심전심 할 것 같고 담합을 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계속 이렇게 두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구조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네. 그러니까 배달 어플 업체가 있고 배달 라이더 대행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배송 기사들 모여 있는 업체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있고 그리고 가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얽히고 설켰는데 사실은 배달비가 최근에 많이 오른 거는 단건 배달이라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촉발이 됐어요. 네. 그래서 단건 배달을 시행한 배달 앱들이 라이더들을 직접 고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라이더 대행 업체 라이더들이 대규모로 옮겨갔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더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이들은 라이더들을 잡기 위해서 배달료를 올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 가게는 그 배달료의 부담이 늘어났고 그래서 배달에 대한 수요는 늘고 배달 라이더는 부족하고 이 수급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사실 시장에서 이걸 가격을 잡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코로나는 더 심해져 버렸고 그래서 예. 이 시장을 쉽사리 잡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좀 들으시면서 3457번님께서 문자로 질문 주셨는데요. 배달 팁을 공개한다고 하지만 음식값에 포함된 배달비가 얼마인지 조사가 안 될 테니까요.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네. 사실은 속속들이 다 공개되는 건 아니어서 전체 규모만 나오는 것이어서 예.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음식점들이 배달 앱 회사에 얼마를 지급하는지는 그건 공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나오는 게 그 수수료 부분. 네. 그러니까 가게가
배달 앱에 지불하는 이 수수료를 업체 규모별로 차등화를 좀 하자. 네. 그게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수수료 상한제를 둬서 일정액 이상이 올라가면 제한을 하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그래야겠네요. 그런 것들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저희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김유리 리포터, 김치형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두 번째 이슈 뭡니까? 네, 전해드리죠. 잠시 후 8시부터 이곳 상암동 MBC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첫 번째 대선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TV 토론인데 4명의 여야 후보들은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코로나 시대 경제 대책 등을 주제로 치열하게 토론할 예정입니다. 김치형 기자님, 네. 오늘 첫 법정 TV 토론인데 주제가 경제 분야입니다. 대선 16일 앞이고요. 그러면 결국 이 대선 후보들 간의 경제 배틀 기대해도 될까요? 기대하고 싶습니다. 근데 네. 이전 토론이나 내놓은 공약들을 보면 예. 아주 뚜렷하게 구별되는 공약들이 많지 않아서요. 네. 뭐 얼마나 서로 빛깔을 다른 걸 증명할 수 있을지 오늘 그게 핵심일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오늘 경제고 25일 날이 정치고 그리고 사회가 3월 2일 이렇게 법정 토론 3번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경제가 제일 앞에 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만큼 경제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네. 앞에서도 소상공인 살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어떤 대책, 정책은 뭐가 있는지를 먼저 보고 싶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조금 전에 경제 배틀 얘기하셨는데 지금 밖에서는 응원전 배틀이 열리고 있어요. 네. 바로 상암동은 시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리포터실이 좀 창가여가지고 네. 와 확성기 소리에 막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동안 TV 토론회 했었고요. 2번 했었고. 네. 그리고 또 후보들이 곳곳을 다니시면서 뭐 여러 가지 공약들도 발표하고 그랬었는데 4명의 후보가 지금까지 밝혀온 경제 정책 방향에 차이가 많이 있는지 사실 말씀하셨지만 제가 언뜻 들으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대표적인 거는 부동산 정책 쪽인 것 같아요. 관심들 워낙 많으시니까요. 네, 네. 맞아요. 부동산 정책은 일단 지금 정권의 정책의 실패를 다들 일단 앞에 먼저 가정이 아니라 선언을 하고 네. 이게 공급과 관련된 정책의 실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결책을 다 공급 쪽으로 내놓고 있어서 네. 몇만 호를 지을 것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여당 후보는 300만 호 이상 그다음에 야당 후보들은 200만 호 이상을 자기 그 집권하는 동안에 짓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예. 이게 5년간 할 수 있는 양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공급량을 늘리겠다라는 거는 거의 똑같고요. 다만 이제 세금 정책은 조금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예. 여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세금과 관련돼서도 손을 좀 대긴 될 텐데 단지 거래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내가 유보를 해주든지 아니면 조금 완화를 해주든지 하는 것이지 네. 전면적으로 이걸 바꿀 생각은 없다라는 뜻을 보이고 있고요. 네. 야당 후보의 대표격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세금 부분은 잘못된 정책이었으니까 되돌려 놓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뚜렷하게 어떤 정책적인 차이가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일자리 창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서로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네.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되는 부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자해서 청년 일자리 늘리고 그리고 노령사회로 진입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한 일자리도 보강하겠다라는 정책적인 방향은 양 후보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지만 다만 여당 쪽인 민주당은 민주당의 색깔대로 정부 주도의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좀 많이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야당 후보 측에서는 민간 기업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침체된 사회가 올라갈 때까지 정부 주도는 어느 정도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의 차이점은 조금 눈에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제 분야 중에 특히 지금 응급한 민생 코로나19로 타격받으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의료 보건 분야 뭐 이런 것들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정부에서 마련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여야가 합의해서 6시에 본회의 열릴 줄 알았는데 또 합의가 결렬됐다 그러다가 지금 막 또 합의가 됐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원래 6시에 여야 합의 처리하기로 됐던 안이에요. 그렇죠. 네. 민주당이 이제 단독으로 정부 입법안 14조 원 정도의 추경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니까 네. 야당이 이걸 막아섰고 예. 그래서 그러면 합의해서 처리하자. 그래서 당초 17.5조 정도의 합의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고요. 6시에 합의 처리될 걸로 봤는데 예. 합의가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렬이 됐고 네. 이걸 민주당이 다시 민주당 아닌 16.9조 합의안으로 해서 단독 처리한다는 뉴스가 또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합의 처리가 될 건지 아니면 민주당이 또 단독으로 16조 9조안 수정안을 가지고 처리를 해버릴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양당은 모두 지금 긴급하게 추경을 통과시켜서 소상공인 지원하는 방안을 빨리 시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합의하고 있는 이 추경안 지금 합의는 됐다고 합의는 좀 됐나요? 제작진이 알려주네요. 다행입니다. 양 여야 합의해서 16.9조 수정안 합의문 현재 작성 중이라고 네. 합니다. 네. 어쨌든 이 합의한 추경안으로만 보면 너무 네네.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지원도 사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 많았고요. 네. 그래서 네네. 사실 오늘 TV 토론에서 저도 그 지점을 열심히 보려고 하는데 대선 후보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진짜 궁금해요. 일단 합의 처리한 안에는 그동안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운수 종사자, 문화예술인 네. 지원 방안하고 네.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지원하는 방안이 좀 들어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그래서 각 후보들이 만약에 자기가 집권을 하게 되면 바로 추가 경정 예산을 또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두 후보가 규모는 비슷한데요. 이재명 후보가 50조 원 규모의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한 상태고요. 네. 이건 긴급재정 명령을 통해서라도 하겠다. 네.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 측은 50조 원 플러스 알파 민생 추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 손실보상 100% 소급 적용하고 손실보상률도 80에서 100%로 늘리겠다 이렇게 하는 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네. 다만 돈을 마련하는 방안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긴급하게 하겠다라는 게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아니고 예. 네. 윤석열 후보는 세수 조정, 그러니까 조세의 일부를 조정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속도면에서 본다면 네. 민주당이 좀 더 빠를 가능성이 있고 예. 이게 세수 조정은 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 네. 어떻게 해결할지는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각 후보들 오늘 TV 토론 준비한다고 다른 일정들 거의 안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네. 앞서 김치영 기자께서 특히 이제 이재명, 윤석열 두 여야 후보의 경제 정책에 큰 차이는 없지만 부동산 세금 부분에 차이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시장에 조금 더 방점을 두느냐 정부의 개입에 좀 더 방점을 두느냐 차이가 있다라고 주셨는데 네네. 그러면 우리 청취자들, 시청자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 토론을 좀 지켜봐야 될까요?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책의 차별성은 별로 없어서 정책을 보시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네. 네. 이게 또 당마다 색깔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향성은 확실히 조금 나타나거든요. 예. 근데 우리 사회가 최근에 굉장히 양극단으로 가고 있거든요. 정치 성향도 그렇고 이게 경제적으로도 극단으로, 그러니까 네. 부는 쏠리고 또 힘드신 분들은 너무 힘들고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걸 좀 아우를 수 있는 후보를 찾는데 전 초점을 두고 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력이 있는 후보, 예. 뭔가 사회 통합을 이끌 수 있는 후보가 뭐 어차피 정책이라는 건 또 세부적으로 조정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경제가 참 우리 생활하고 정말 밀접한 거라서 오늘 뭐 네거티브 이런 거 없이 정말 정책으로만 깔끔하게 토론하는 모습. 그럴 시간도 부족할 텐데 네, 말이죠. 맞아요. 그런 모습 보고 싶어요. 정말 근데 그렇게 될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제1차 법정 대선 후보 4자 TV 토론은요. 잠시 후 8시부터 MBC 시사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다는 말씀 강조해서 드립니다. 네. 네, 김유리 리포터 세 번째 이슈 짚어주시죠. 네. 전국 택배노조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비노조 택배기사들이 파업에 항의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전국 비노조 택배기사 연합은 오늘 또다시 더 이상 무의미한 파업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 다시 일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진경호 전국 택배노조 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김치영 기자님, 네. 비노조 연합이 파업 중단 촉구를 했다고요?
네, 오늘 CJ 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방금 전에 김유리 리포터가 전해주신 것처럼 네. 이제 파업을 좀 관둬달라 이렇게 호소를 한 것인데요. 네. 이 택배 회사들이 이렇게 파업을 하고 있을 때 쿠팡 등 대형 유통사들은 택배 기사들의 밥그릇을 깨부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예. 국민들 지지를 못 받는 택배 파업 관둬라 이런 게 주요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또 택배 노조의 무력 행위에 대한 비판도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호소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 노조 파업 때문에 비노조원분들 그리고 대리점의 피해도 무척 크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 쇼핑몰 주문할 때마다 안내문으로 크게 이렇게 네네. 팝업으로 막 뜨는 게 지금 택배 파업으로 인해서 배송이 원활하지 않으니 지연될 수 있으니 뭐 이런 양해해달라 이런 메시지가 늘 뜨니까 인터넷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게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실 것 같아요. 이게 CJ 대한통운의 노조 파업인데 네. 전부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노조원들만 참여하고 있고 노조원 중에서도 뭐 한 절반 정도, 절반 이상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네. 보니까 내가 사용하는 쇼핑몰에서 어떤 택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택배가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다 보니 그 택배를 이용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손님들은 계속 주문을 받아서 택배는 보내야 되기 때문에 CJ 대한통운 제외하고 다른 데로 하다 보면 고객 이탈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사 말고 대리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리점들이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돈을 못 버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 대리점들 이탈, 계약 파기 뭐 이런 것들이 속속 소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조원 파업, 근데 비노조원 연합이 파업 반대 성명. 그리고 김천 기자님 말씀 네. 들어보면 노조원 중에도 한 절반 가량이 파업 참여 이런 이제 설명을 주셨는데요. 이 숫자적으로 노조원, 비노조원 어느 정도가 되나요? 지난달 28일 날 택배노조 파업 이후에 결성된 단체로 알려지고 있어요. 비노조원 택배기사연합이라는 곳이요. 예. 현재 약 소속이 3,000명 정도가 소속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업계 1인 CJ 대한통운의 택배기사는 2만 명 정도입니다. 이 중에 노조원은 2,500명이고요. 네. 이 가운데 현재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1,650명가량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택배기사의 8%가량이 파업을 이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비노조원들이 비난한 것 중에 하나가 10%도 안 되는 노조원들이 택배업 전체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조금 했던 것이고요. 네. 물론 택배 노조의 주장이나 이들이 거리에 나선 이유도 분명히 있고 합리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는데 예. 다만 이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방법이 조금 너무 구시대적이다라는 비난을 지금 좀 받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무리 맞는 일을 해도 방법이 잘못되면 지지를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노노 갈등으로 벌써 이렇게 벌어지는 것 자체가 노조원들의 지지마저 못 받는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비노조에서는 국민들께도 사과를 해라 뭐 이런 성명서도 같이 발표했던데요. 네, 택배 노조 파업이 지금 50일을 넘겨서 56일째다라고 네. 알고 있는데 이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파업 상황은 어떤 건가요? 오늘도 택배 노조가 청계광장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2,000명 정도가 시위에 참여를 했고요. 네. CJ 대한통운 본사가 협상에 나서라 이렇게 재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투쟁을 불사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노조위원장은 네. 물과 소금까지 끊는 이른바 아사단식 단어 자체도 되게 무서운데 예. 이 아사단식을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우체국이나 한진, 로젠, 롯데택배 등과 함께 연대 파업도 조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네. 하루 다 같이 파업하는 연대 파업을 한번 시도해 보겠다라는 의사로 읽히고 있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사측이 협상에 좀 참여를 해라, 대화를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노조에서요. 네네. 지금 CJ 대한통운 쪽은 어떻습니까? 이게 CJ 대한통운 측은 택배 노조와의 대화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네. 처음부터 계속 대한통운 본사가 얘기한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택배 기사들이 대리점과 계약한 만큼 본사가 여기에 나설 경우에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본사가 노조와 대화에 나서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불법이 되기 때문에 자신들은 나설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한테 협상에 나서라고 얘기하지 말아달라. 나설 경우에는 과도한 경영간섭 등으로 도리어 회사가 법을 어기는 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 해결은 요원한 상태인 건가요? 뾰족한 해결책은 없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아까 얘기한 연대 파업은 사실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국민들 지지가 네. 그렇게 높지 않아서 결국에는 국민 지지가 투쟁의 동력이지 않습니까? 네. 노조원들 지지도 지금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네. 녹록지 않아 보이는데 파업을 하는 이유는 목적 달성이 목표일 텐데 극단적으로 가면 목적 달성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조도 조금 유연한 자세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정부의 개입도 이제는 좀 있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는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네. 계약 관계만 언급하고 뒤로 빠져 있는 CJ 대한통운도 직접 계약 관계는 아니지만 어차피 이 계약의 실질적인 위력을 행사하는 본사이거든요. 네. 이 부분도 고려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네. 그 조속한 해결 촉구를 하겠습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김치형 기자, 김유리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